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% 이상, 대기업인 경우는 15% 이상, 변동에 대한 공시 내용, 변동 주요 원인 8번째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필요하시면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조선해양,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해서 한국조선해양 공시가 나왔습니다. 매출이 17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 11.7% 증가했습니다. 총 영업비용은 4.6%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전년도 영업손실 1조 한 4천억 원대에서 3,550억 원대로 크게 그 74.3%나 손실이 감소했습니다. 따라서 영업이익률로는 6.9% 상승을 했습니다. 회사가 표현한 거로 보면은 2021년도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 및 2021년 강제가 인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 기저 효과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요게 제가 2022년을 요거 제가 넣은 것 같은데 2022년도겠죠. 네, 2022년도겠죠. 이거 제가 에러를 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제 그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현대중공업, 현대삼호중공업, 현대미포조선 세 개 조선사를 가지고 있다. 변동 주요 원인의 설명은 기대 이하이다. 강제 가격이 인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 기저효과라는 용어가 기업에서 쓰기에는 경제적인 용어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. 제가 견해를 말씀드렸고요. 그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기저효과라고 그렇게 쓰는데, 매출 증가율에 비해 총 영업비용이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 7.1%나 낮아졌습니다. 그 이후로 영업순실이 74.3% 개선되었음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. 영업이익률이 6.9% 개선되었고, 매출 증가는 수주산업으로서 진행 중인 그 미청구 공사 계약자산을 더 빨리 끝내 매출인식을 증가시켰다고 해석이 됩니다. 이것을 이 건설업이나 수주업 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공정이 뭐 빨라졌다는 것을 공정 상승, 이런 용어도 쓰는 것 같아요. 뭐 그 지능 기업에서 그런 용어를 좀 쓰는 것 같은데, 어쨌든 현재 그 공정이 좀 빨리 끝내 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했다. 이게 판매가 더 수주산업인 경우에는 판매가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이미 그 수주된 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나 이제 건조 기간 등은 한 2, 3년 정도 걸리니까 이 가격이나 이런 거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매출 인식은 진술을 빨리 시켜 가지고 매출을 추가 인식을 시키는 거죠. 그거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한국조선해양부터 그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매출이 9조 원으로서 8.8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2.4%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손실이 63.9% 감소했습니다. 개선이 됐다는 얘기고요. 영업이익률은 6.4% 증가했습니다. 2022년 조선사 중 현대삼호중공업이 제일 먼저 흑자로 전환됐다. 요거 우측 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. 고가 매출 반영이란 표현은 기수주권별 중 고가 수주선이 미청구공사 조기 완료로 매출 인식이 추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수주산업으로서 수주 상황을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현대삼호중공업을 제가 그 공장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옆에 그 현대 이 호텔이 있습니다. 그 호텔에서
좀 밖에서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. 뭐 일 때문에. 에, 이 현대사모중공업 매출액이 4조 6천억으로서 전년보다 9.6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.1%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전년도 그 영업적자 3,359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177억 원, 그 손익분기점을 넘겨가지고 105.3%가 개선이 됐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8.3%. 어, 근데 여기 계속 쓴 거 보면은 제가 넣은 게 아니네요. 그쪽에 2021년도 강제가 인상에 따른 대규모 손실 기저효과다. 그때는 이제 2021년도에 크게 이 철강제 가격이 크게 올랐었는데 그래서 적자였는데 기저효과 이게 좀 너무 그 차이가 심해져 가지고 올해는 좀 개선이 됐다 그런 뜻으로 쓴 거네요. 어, 그렇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고성가 매출 반영으로 인한 손익구조 개선이 영향이 됐다. 그러니까 이미 그 수주한 것 중에서 그 마진이 좋았던 이 선박, 그것이 말하자면 완공이 돼서 진수가 돼가지고 그 매출 인식이 추가로 됨으로써 이익이 좀 늘어났다. 그래서 3호 현대중공업의 그 흑자 전환을 축하하는 바입니다. 현대미포조선 매출이 3조 7천억 원대로서 28.7% 크게 증가했고요. 총 영업비용은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전년도 영업손실에서 한 반 정도 50%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. 환율 상승 및 건조 물량 증가로 인한 매출이 증가했다.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건 똑같이 한국조선해양에서도 써온 건데 작년에 그렇게 통상임금 판결 패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던 모양이에요. 그 조선소들이 그래 가지고 손실이 많았는데 그래서 기저효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 한국조선해양까지 포함해서 HD 현대가 최고 탑 그 지주 회사인데 매출액을 보면은 연결로 봐서 60조 8천억 원대를 해서 이 114.6%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영업비용은 110.4%가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226.7%가 증가했습니다.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그 자체 그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종속기업 중에서 그 현대, 두산,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데가 그 추가로 들어오면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요거는 그 30% 이상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요거는 이제 양식도 틀리게 공시가 되는 사항이고요. 일단 HD 현대는 60조 원 정도 규모가 됐구나 하는 정도 그 인식을 하고 좀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. LX 인터내셔널 매출액이 18조 8천억 원대로서 12% 상승 증가했고요. 영업비용은 11%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47.1% 증가했는데 자원시황 호조 등으로 인한 개선 실적이다. 무역회사는 일정 마진을 갖고 넘기는 거니까 주로 손해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국제 원자력 가격 상승은 제조업에게는 악재이나 무역 상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보여집니다. 동일한 마진율이라 해도 금액은 올라가기 때문이고 이번 LX 인터내셔널 경우에는 그 절대 금액이 증가 외에도 영업이익률이 1.2%도 상승을 했다. 이렇게 이제 그 산출이 되네요. OCI 매출이 4조 6천억 원대로서 44.4% 크게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41%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은 56.6% 증가했다. 원인은 뭐냐?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핵심적인 원인을 써줬다고 생각합니다. 판매 가격 인상했다.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그런 것이다.
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거를 또 좀 유추 해석을 하자면 원재료 가격이나 그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판매 가격을 더 인상을 시켰다 이렇게도 인식을 해 볼 수 있는 거죠.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. 영업이익률도 1.7% 증가했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인을 그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수량 증가인지 단가 상승인지 두 가지 요소를 다 표현해 주는 기업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. 카카오페이 매출이 13.7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그 영업손실이 67.2%도 영업손실이 더 확대됐어요. 그 회사가 설명한 걸 보면은 IDC 센터 화재 및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매출 성장에 영향이 있었으나 뭔 얘기인지 그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결제 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으로 2022년도 매출액은 13.7% 이런 그 화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.7% 증가했다. 그런 얘기인데 결제 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으로 근데 영업비용이 더 크게 상승을 한 거죠. 이 영업비용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것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비용 얘기도 좀 해주면은 좋을. 근데 영업비용은 공시 내용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제 환산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. 금호건설 매출이 2조 원대로서 0.8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거꾸로 2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50% 감소를 했습니다. 회사가 표현한 거로 보면은 매출원가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다. 일견 뭐 표현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공시 내용에는 총 영업비용으로만 이제 환산이 되는 칸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은 최종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매출원가 자체가 그럼 또 왜 증가했습니까? 라고 2차 하방 원인이라는 얘기에서 그 기저에 있는 더 밑에 그 아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도 그 아래 단계는 그럼 뭐냐 이런 거를 또 좀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물어본다면은 아마 건설 자재비 상승과 건설 하도급비 상승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총 영업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삼원 강제 매출이 3,640억 원대로서 21.4% 증가했고요. 총 영업비용은 낮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73% 크게 증가했습니다.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. 간단하지만은 가격 인상이 됐다. 수량도 늘었는지 아니면은 그 단가만 인상이 된 건지 이것도 그 매출액을 증가 표현할 때는 수량과 단가를 다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롯데의 정밀화학 요소수라는 게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롯데 정밀화학이 요소수 선전을 이쁜 모델로 광고 선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억 속에 나는데 매출액이 38.4%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약간 낮게 아니 그래도 5% 정도 차이가 나게 작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67.1% 증가했다. 그래서 제품 및 상품 판매 가격을 상승했다.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또 바람직하겠죠. 나머지 거는 이 영업의 사항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. 세아 베스틸 지주 매출이 4조 4천억 원대로서 20.2%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더 증가했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31.1%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원부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가 인상으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수요산업 부진 일회성 비용 등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분석 경험상 보면은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 판매 가격을 제대로 판매 가격에 반영을 제대로 못했다. 왜 그러냐? 나름대로 이것도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다. 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
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데, 그래도 이 금융 쪽에 이런 거를 좀 또 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. ESR, 캔달, 스퀘어, 에셋이오, 위탁관리, 부동산, 주식회사. 참 회사 이름이 엄청 기네요. 매출이 13.2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거의 더블로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1.6%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4.7% 하락을 했습니다. 요거는 원인에 대해서는 게재된 게 여기 이 우측에다가 써놨습니다. 직전 사업년도 2021년도 중 실물자산 편입으로 인해 매출액이 자산 편입일로부터 기산되었으나 당해 사업년도에는 사업년도 전체 기간 동안 매출액이 발생하여 당해사업도 매출액 증가.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에 중간에 편입된 실물자산 때문에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. 근데 이제 올해는 전체 기간이라서 매출액이 증가했다. 말은 이해가 되는데 좀 또 쉬운 용어로 좀 써주면 안 될까 모르겠어요. 나머지 영업의 수익이 이자 수익 증가 이런 등등도 있는데 수중이익이라는 거 그거 얘기는 들어봤는데 개념은 저는 잘 안 돌아옵니다. 그리고 영업비용 증가에 대한 원인 기술은 없지 않느냐. 그런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. 금융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종금 매출이 4천억 원대로서 34.1%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42.3%더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8.2%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. 영업이익률은 4.1% 하락했는데 운용자산 증대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 및 IB 업무 확대에 따른 비이자 이익 증가로 매출액,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. 이 증권계통이나 금융계통은 이 영업 부분, 비영업 부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. 그냥 모든 게 자기네들은 다 영업으로 보는 거죠. 돈 장사하기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루프스로 분석한다 그러면은 변동비의 핵심은 시중은행 같은 경우 예대 마진 쪽이 아니겠느냐. 그래서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보고 핵심은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는 예금 이자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스루프스로도 분석은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금융업은 무슨 스루프 회계에 의한 분석보다도 현금 재무지표 분석으로 하면은 실제 이 현찰로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게 또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. 기업은행, 시중은행들이 다 외국 자본의 지분율이 높은데 그나마 기업은행이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.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58.7% 크게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은 더 증가해 버렸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은 17.5% 증가에 그쳤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4.2% 떨어졌습니다. 이자 부분의 이익은 증가했다에 기인한 영업이익은 증가했다. 그러니까 금액으로 증가한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익률은 떨어졌다.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영업이익률이니까 영업 경쟁력 이런 등등에서는 시중은행이 2021년보다는 2022년도는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. 이렇게 우선 기업은행이 상징적으로 나왔고요. KB금융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규모는 큽니다만은 88조로서 영업이익률이 7.5% 하락을 했죠. 금액도 약간 줄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출 자산의 평잔이 증가했고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 영향 등이다. 제가 금융업에서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용어가 또 개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자 이익이 늘어난 거는 알겠고 대출 자산의 평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한 건데 갚지 않은 게 많아서 평균 잔액이 증가했다.
대출도 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평균 잔액이 증가를 했다. 그러니까 대출 채권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네요. 대출 채권이 증가해가지고 이자 수입이 올라갔다. 그렇죠. 채권 그 대출액이 늘어나면은 이자가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자도 따라 금리도 올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그 영업비용은 더 나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 예금 이자만 나간 게 아니고 뭐 다른 또 종합적인 비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KB증권 그 증권에서만 보면은 무려 그 영업이익이 70.2%나 그 하락을 했습니다. 보면은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브로케이지 그 중개 수수료죠. 주식 그 투자하고 뭐 이러는 거 수익 감소 및 시장 악화에 따른 운용 수익 감소.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 주가가 내려가니까 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증권회사들도 돈을 좀 벌 것 같아요. 국민은행 뭐 이름이 좋죠. 국민거 매출액이 무려 86.3% 증가했습니다만 역시 총 영업 비용이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은 9.1%뿐이 증가를 안 했고 그 영업이익률은 5.5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금융업도 작년에는 이익률은 떨어졌다. 금액이야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익률은 그 손익 그 이 구조가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출 자산의 평잔 증가 요거 이제 알겠고 그 대출 채권이 금액이 증가했다.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익 영향 그 거의 뭐 똑같이 KB니까 KB 금융 그 지주회사 중에서 국민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겠죠. DB손해보험 옛날 그 동부손해보험이죠. 매출액이 9.4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작게 증가를 했어요. 8.8%. 오래간만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20.9%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설명한 게는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 영업이익 증가했다. 손해율 개선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험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난 건지 그런 뜻인 건지 아니면은 그 손해율이라는 게 이제 그 자건 뭐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야 이제 그 손해보험이니까 손해율이 개선이 됐다. 그러면은 그 이 보험금을 작게 준다는 뜻인가요?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. 자관 그렇습니다. 금융업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데를 아주 일천해 가지고 그러나 이런 그 원인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식견들을 좀 익혀가는 그런 또 기회도 되겠습니다. 대원강업 영업이익이 그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. 전환율이 무려 544.8%나 되는데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및 사업부진 중국법인 일부 지분 매각에 따른 손익 개선, 세법 개정에 따른 법. 그런데 이 영업이익까지만 따지면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라고 하면은 결과를 얘기한 거거든요. 결과를 가지고 그게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매출 증가가 됐다면 수량이 증가가 된 거냐, 단가가 저기 인상이 된 거냐, 이거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냐, 이런 거를 좀 언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. 그리고 또 중국 법인이 그 사업 부진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전부 다 중국에 그때 그 투자하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니까 좀 물론 그 중국 경제가 발전할 때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그 항상 영원히 그런 게 아니고 시기가 왔죠. 이제 철수할 때다. 그러니까 사업부진 법인의 지분 매각을 했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지분을 인수했겠죠. 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중국하고 디커플링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. 한시 빨리. 한섬, 섬유, 그 패션 회사죠. 매출액이 11.2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했습니다.
뭐 금액적인 차이로 10.6%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, 요거는 이제 그 10% 정도니까 이 대기업군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, 또 대기업군이라고도 15%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시는 안 하고 별도 이 영업실적으로 뽑은 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변동 요인은 기재가 안 돼 있는 거는 공시 내용입니다. 이노션, 뭐 자동차 계통인 것 같은데요. 잠깐 요 밑에 내용 읽기 전에 매출액이 16.8%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 역시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0.9%뿐이 증가를 안 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.2% 떨어졌다. 국내 및 해외 신차 출시로 인해서 대행이 증가가 됐고, 판매 대행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이 노션이라는 데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대행이 증가가 됐다. 그러면서 증가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한 건 알겠는데 왜 비용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. 네.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여기도 떨어졌죠. 그러니까 이제 금액상으로야 어떻게 되든 실속들이 2022년도에 많이들 떨어지고 있었다. 이런 게 이제 입증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보너스가 국내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보너스가 나가고 안 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보너스 못 받고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롯데 하이마트 처음에 생겼을 때 참 이게 장사가 되겠는지, 메이커들이 직접 유통 구조망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제품 유통망만 가지고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롯데가 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. 매출액이 엄청 줄었습니다. 13.8%. 영업비용이 근데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148.7%가 하락을 해가지고 적자 520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. 영업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설명하는 것은 매출 및 매출이익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다.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하고 동호 반복적인 그런 표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. 하이마트가 왜 전자제품이나 하이마트 매장에서 매출이 왜 낮아졌는지, 수요가 떨어졌는지, 코로나 때문에 남들은 코로나 핑계도 많이 대는데 요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동호 반복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인을 얘기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수준이 조금 더 격이 높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현대오일뱅크, HD 현대 또 자회사로 되어 있죠. 그래서 매출액이 거의 5조 원으로서 68%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낮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155% 증가했다. 유가 상승에 따라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,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핵심 얘기는 유가가 상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수량하고 그 다음에 단가하고 나눠서 두 가지 다 표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, 크래프톤 뭐 게임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속 회사도 꽤 많은데 매출이 1조 8천억 원대로서 1.7%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더 감소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15.5%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,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과 비용 효율화, 효율화 하면은 대부분 비용을 깎았다, 원가를 절감했다, 직원 수를 해고했다, 이런 거가 다 포함되는 용어겠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.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상승할 수 있다, 증가할 수 있다 하는 샘플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, 아마 게임 전문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직원을 대량 해고하지 않았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한국토지신탁, 이게 영업이익이 362억이나 감소해서 40.5%나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매출액 자체도 5.6% 감소했습니다만 거꾸로 영업비용이 17.4%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
바꿔놓겠죠. 그래서 여기에서 그 뭐 이렇게 쭉 이런 그 또 신탁에 대한 게 있는데, 신탁 보수, 신탁을 받아가지고 수수료 먹는 걸 신탁 보수라고 하는 것 같고, 또 기저효과라는 경제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기저효과라는 말, 그 일반 사람들이 잘 이 개념이 인식이 안 들어오는 그런 용어를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유진증권 그 영업이익이 83.4% 감소했어요. 원인을 쓴 거 보면은 금리, 환율 등 변동성 확대로 인한 파생상품 거래이익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했다. 그렇게 증가했는데 상품 운용 실적 악화 및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내려갔다.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네요. 위탁 수익 감소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거래처 이 업체가 많아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1.5배속을 보셨기를 바라고요. 이런 변동 원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,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그런 기회로도 이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. 어떤 그런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고,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시가 되면은 이 기업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.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. 뭐가 경쟁력인지, 뭐 때문에 손해를 받는지, 그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, 이런 등등이 저의 그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 자신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이 감소했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수입을 늘릴 수 있겠는지, 뭐 이런 등등인 거죠. 지금 봐서는 이제 뭐 은퇴 세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은퇴해 놓고 뭐 수익은, 그러나 이제 사업자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, 여러 가지 신체적인 사항 등 뭐 또 그런 거 고려해서, 또 어디 가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늙은이 꼰대들은 안 받아주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활동의 한계가 있는 거죠. 좀 뭐 괜히 제 개인적인 변명 얘기를 했습니다만,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매출이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느냐, 이익은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, 이런 것이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,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